제가요, 그동안 환자분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이 또 마침 무릎도 안 좋으세요. 그래서 건강식품, 뭐 먹으면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때 항상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글루코사민이 무릎 관절에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당이고 당대사를 건들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꼭 3개월 뒤에 당화혈색소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글루코사민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연구가 나왔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결과였어요. 세상에 그 글루코사민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가 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저널이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좀 그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그 글루코사민을 뇌로 갈 수 있게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왜냐면 우리 뇌에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BBB 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못 들어오게 해놓는 게 우리 뇌의 아주 중요한 보호장치, 꽤 깐깐한 문이에요. 그런데 글루코사민이 그 문을 막 통과한다고? 여러분도 그런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모르고 겁먹지 않고 좀 정확하게 보는 거죠. 자, 출발점. 이 글루코사민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팔린 관절 영양제 중 하나예요. 무릎 연골 재료가 된다, 그래서 관절에 좋다, 여기까지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글루코사민 정도는 누구나 다 드셔보셨을 만한 영양제. 그리고 요즘 러너들이 많아지면서 무릎 통증 있는 분들 많아서 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의 정체를 좀 알면요, 아, 조금 말이 되네 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글루코사민은 관절 영양제지만 사실 당 분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뇨 있으시면 주의하라고 했던 거고요. 몸에 들어오면 관절에만 있는 건 아니죠. 관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당대사 경로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경로를 따라가면 단백질에 당 사슬을 붙이는 데 쓰는 그 연료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포인트, 원래 이 연료를 만들 때는요, 속도 조절 문지기 같은 효소가 있어요. 그런데 글루코사민은 그 문지기를 슬쩍 피해서 갈 수 있어요. 연료를 더 직접 많이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고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관절 영양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대사를 건드리는 분자다.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뇌혈관 장벽, 그게 정말 통과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는 게 그 연구 결과였어요. 우리 뇌로 포도당을 실어 나르는 수송체가 있는데, 그 수송체가 글루코사민도 같이 태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통로가 있다는 것과 많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다른 이야기죠. 평소 피 속의 글루코사민 농도는 아주 낮은 편이라서요, 훨씬 많은 포도당에 밀려서 실제 뇌까지 들어가는 양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먹는 글루코사민은 흡수율 자체도 사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이 못 되고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충제 한 알이 사람 뇌에 얼마나 도달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동물 실험. 여기선 글루코사민을 먹였을 때 뇌의 당화가 늘고 실제 인지 기능이 나빠진다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동물 실험에선 정말 많은 양을 노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뇌에 영향을 줄 만큼 도달했다는 정황을 본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사람 데이터를 봐야죠. 동물과 사람이 또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기록을 분석했더니 글루코사민을 먹는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사람들,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년 안에 돌아가실 위험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그리고 경도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인 경우에 이 사람들도 글루코사민을 복용하는 경우에 알츠하이머병으로 가는 확률이 25% 정도 더 높았다고 해요. 원인과 결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이 치매를 유발시킨다고 증명한 게 아니고 관련이 있더라,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통로는 있다. 다만 얼마나 가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뇌는 어느 정도 이 부담을 완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약해진 뇌,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이나 경도인지장애가 진행 중인 뇌에서는 같은 부담이어도 영향을 더 받을 수 있겠다. 같은 영양제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영양제를 드실 때 자세히 생각해 보진 않지만 막연히 그냥 관절이 내가 안 좋으니까 먹는데 이게 다른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생각해 보지는 않잖아요. 즉, 내 무릎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다른 장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방 삼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이게 제일 흔한데요, 이게 근거가 가장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릎이 괜찮은데, 아니면 그냥 무릎이 좀 아픈 정도인데 글루코사민을 먹어서 무릎 관절을 보호한다,
나빠지는 걸 예방한다. 이런 전략이 이번 연구를 보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진 거죠. 즉 인지 기능이 정상이고 무릎이 아픈 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시험 삼아 드셔보시는 건 괜찮아요. 드시기 전에 뭐 계단 오르내리기, 걷는 거리, 진통제를 먹는 횟수 이런 것들을 보고 비교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그러면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 미련 없이 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 같다. 아니면 경도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사실 드시고 있는 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단 혼자 시작하거나 혼자 끊지 마시고요. 주치의와 또 신경과 선생님 또는 가정의학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되는 건요. 무릎 건강의 진짜 핵심은 영양제가 아니죠. 네. 이가 없으면 잇몸이 도와주는 것처럼 관절이 약해지면 근육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무게가 실리면 부담이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무릎 부담이 줄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 관절이 훨씬 더 안정화됩니다.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한 토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기억력이나 인지장애 변화가 느껴진다면 영양제를 혼자 판단해서 시작하거나 끊거나 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